선거가 끝나니까 더 어지러운 세상이 됐습니다. 이 갈피를 유일하게 잡아주시는 국가의 어른이신데요. 힘들십니다. 박찬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힘든 세월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강서구 보궐선거 여당의 참패로 끝났는데요. 이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대표 말씀처럼 여당 참패고 네. 이 선거가 225개의 기초단체 중의 한 곳의 선거일 따름이지만은 네. 이게 정권 심판의 선거였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이 참패하게 됐다. 이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이 민주당 후보가 약 56%, 네. 그리고 국민의힘당 후보가 38% 이래가지고 17.28% 차이인데 17.15%. 예. 작년 대통령 선거에 그 지역에서 행정동이 20개인데 예. 13개 동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섰어요. 네. 그러나 구청 전체로는 2.5% 정도 윤 대통령이 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2.5%. 예. 그러나 20개 동 중에 13개 동에서는 이겼다. 이겼고, 예.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 때 전체적으로 11%가 이긴 많이 것이다. 이겼죠. 예. 11%. 그런데 작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김태우 후보가 2.6%로 이긴 지역이야.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에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갑을병 강서구 안에 강서구 인구만큼 넓으니까 네. 세 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지역이야. 네. 그러니까 민주당 텃밭은 틀림없지만은 최근 기록으로는 그래도 김태우 후보가 당선됐고 윤 대통령도 선전했고 오세훈 시장도 압도적으로 이긴 곳 이런 곳에서 17.28% 차이가 났다고 하는 것은 저는 민주당 후보 누군지 지금 기억 못해요. 네. 진뭐라고 지금 차 타고 오면서 기억을 나면 진교훈인가? 그러니까 뭐 경찰청 지방경찰청 간부를 지낸 사람이라 하는 것만 그런데 네. 그러면 그것 유권자들이 1번 진교훈 보고 찍은 게 아니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번을 안 찍고 1번에 몰린 것은 결국 이거 정권 심판적 이제 성격을 가진 것이다. 그러면 이걸 정권 심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여야 지도부가 우선 총동원되었거든. 네.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이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전국 단위의 정권 심판 또는 야당 심판 이 선거로 격을 높여놔버렸거든. 네. 격을 높여놨더니 결과가 국민의힘당 패배고 윤 정권의 패배가 돼버렸다. 네. 그러니까 요 선거 국면 요 자체의 참패에 아주 가까운 근인을 찾으면 김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 문제입니다. 네. 결론은 그를 그 공천해서는 안 되지요. 저는 김태우 후보가 공천됐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뒷북치는 얘기 아닙니다. 네. 이건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김태우가 억울한 게 많은데 그거는 달리 다른 자리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차라리 한 국회의원 선거에 내세우든지 말이야. 세 개 선거구가 있으니까. 몇 달 참았다가. 네. 그런데 김태우 때문에 결국 보궐선거가 있게 됐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당 논리는 이겁니다. 김태우라는 사람이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민정수석실의 각종 비리 그리고 조국 수석의 비행을 공익제보자적 입장에서 폭로한 데 대해서 파면시키고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재판에 회부해가지고 이것이 결국 대법원에서 지난 5월 달에 유죄 판결이 나니까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는데 석 달 뒤에 8.15 특사 때 윤 대통령이 이를 사면하고 복권을 시켰어. 예. 그때부터 이건 내보낸다는 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2달 뒤에 이 보궐선거에 나섰는데 이거는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당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억울하다.
이거는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에 의해서 탄핵받은 것이다. 최강욱이 사건만 하더라도 3년을 끌고 조국 사건만 하더라도 2년 반을 끌고 말이야.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은 그럼요. 1심도 지금 판결도 안 나가. 지금 임기 다 4년을 마치잖아요. 최강욱이 대한. 그러니까 끄는 판인데 이거는 말이지. 기소되고 1년 만에 대법원까지 속전속결로 세우고 여러 가지 억울한 점이 있으니까 사면 복권해갖고 내보낸다. 근데 그 논리를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닌데 이거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문 사건으로 그만두고 재보궐선거 있었을 때 민주당이 당헌을 개정을 해가지고 네. 자기 당 소속 단체장의 결함으로 보궐선거 있게 될 때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하는 걸 고쳐가 후보를 냈을 때 국민의힘당이 엄청 공격을 했거든. 네. 그래갖고 그 지역은 압승했죠, 국민의힘당이. 그러니까 이런 전력을 가졌던 당에서 비록 그 개인이 억울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있게 된 보궐선거에 그것도 1년이나 2년이나 뒤의 일이 아니라 이게 말이지. 판결 받고 넉 달 만에 사면하고 그리고 2달 만에 내세고 딱 하는 거. 이것이 정권의 오만. 뭐 깨놓고 얘기하면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하게 생각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의감에 합당하게 사면했고 복권했고 내세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걸 반대편에서 볼 때는 이게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오만과 독선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이 스스로 이걸 정권 심판 선거로 격산시킨 과오가 있는 겁니다. 그 과오에 대한 대접이 결국은 이거 참패로 이어졌다. 네. 이걸 이 순간에 윤 대통령과 이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당직자 책임당원들이 이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선거 직전에 있었던 또 일련의 이 사태가 이게 여당에는 굉장히 불리한 것이 이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유창훈 부장판사에 의해서 기각 결정을 했거든. 네. 기각 사유가 뭐 여기서 여러 번 얘기하고 뭐 여기서 다룬 일이 있지만은 야당 대표니까 중인 환실이 활동하니까 증거 인멸할 여유가 있겠느냐 이따위 아주 황당무계한 이유 등을 들어가지고 이게 기각했는데 이게 무죄다. 결정 판사가 하는 것 중에는 결정이 있고 판결이 있는 거예요. 그 판결에 도달하기 전 단계의 결정들입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결정, 네. 구속영장 발부한 결정, 보석 기각한 결정, 적부심에 석방한 결정, 그 윗단위가 최종적인 판결인데, 그러니까 영장 기각했을 따름이니까 언제든지 재청구할 수 있고 그런 사안인데, 네. 이건 무죄다 이래 돼버린 거예요. 무죄다 이러니까 중간층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이재명은 금세, 내가 좀 말이 거칠지 모르겠으나 경상도식 그러면 이재명이 저 금세 골로 보낼 것이다. 왜? 윤석열이니까. 검찰총장 아니냐. 그거 믿고 윤석열을 찍어줬거든요. 사람들이요. 그 기대로. 그 신드롬이 그래서 일어났던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전 박해를 받고 그것을 굳건히 이겨내고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도 기소하게 하고 하는 그 깡다구로 결국 대통령까지 직진해서 갔으니까 그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사법 절차에 걸려있는 모든 부패 사건에 대해서 단칼에 하루아침은 아니라도 단칼에 했는데 쾌도난마. 그러니까 쾌도난마. 근데 1년 반 동안 지내는 사이에 이재명에 관한 사건 워낙 부정 비리가 많긴 하지만은 느낌에 검찰이 끌려가는 인상을 준다고. 네. 검찰이 끌려간다는 뜻은 대통령이 끌려가는 거 아니냐. 네. 우리가 이런 대통령이 아닌데 이런 게 많은 작용을 했고 그다음에 작아 보이지만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그 국회에서 보이는 그 행태가 이게 윤 대통령에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된 거예요. 국민의힘당 의원이 퇴장하더라도 본인은 남아 있어야지. 그 따라 나가 버렸다 이게. 아니 국민의힘당의 의원 중에 여러 명이 같이 나갑시다고 종용하고 같이 데려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것도 참 바보 같은 짓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에 이균영 대법원장 표결이 부결된 것도 그것도 영향 미쳤죠. 그것도
국민의힘당이 이게 일방적으로 바로 한 것이지만은 그래도 윤 대통령이 그런 거에 안 걸려야 되겠느냐 하는 중간 부동층의 미세한 여론에 이게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랬겠죠. 예.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근인으로서는 결정적인 것은 김태우라는 사람을 공천했다는 거. 이런 일련의 사건 때문에 결국 정권 심판 쪽으로 갔는데 더 크게 배경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인식해야 할 것은 지금 취임하고 1년 6개월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국민 기대에 결정적으로 부합하고 잘한 일이 있어요. 안보 정책이죠. 아, 그건 잘했죠.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강화,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일 정상회담은 이건 외교사의 기록으로도 남을 일이. 이리하여 단호하게 대중 그리고 단호하게 대북 정책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 이후에 이 반환 정책에 대한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항저우 이번에 아세안 게임에 이게 한국 국무총리가 갔을 때도 아주 정중하게 대접한다라든지 그 멘트 한 걸 보면 네. 중국이 이 대한민국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한미일 동맹 그리고 협력 강화를 이 간단히 보는 일이 아니겠구나 하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안심해도 돼요. 그런데 네. 그 나머지 내치에 있어서 일련의 개혁 작업은 국회가 과반수의 민주당에 걸려 있다 하더라도 윤석열이니까 돌파해야 될 거 아니냐. 네. 어?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일련의 그 개혁 등에 대해서 이런 국민들의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채워주지 못한 그 1년 반이었다. 그래서 그럼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5개월 20일 남았는가 그래? 네,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내가 지금 집에서 여기 오면서 손가락을 헤아려 보니까 금방입니다. 금방. 예. 금방 오는데 그러면 과반수 획득이 목표여야 하고 예. 과반수 획득이 안 되고 지금 민주당이 과반수 획득한 상태가 되면 내년 가을에 불행한 사태가 온다. 네. 탄핵 또는 자진 사퇴 압력이 말이야. 네. 국회 내외에서 강화될 것. 이것도 많이 보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국민의힘당 현재 지도부와 국회의원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여기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지금 만 사흘이 지났지. 네. 근데 오늘 아침 뉴스까지도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 사역들과 이 당직자들이 지금 정신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아직.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만 3일이 지났는데, 전국 민심의 엄중한 심판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어제 얘기한 거 외에는 네. 지금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 부분적으로 임명직 최고위원은 사퇴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꼬리 자르기죠. 임명직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소리가 임명직 최고위원 사퇴 정도로 이 얘기를 하고 있다. 말도 안 되죠. 환골 탈퇴하라. 환골 탈퇴해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 이게 완전 물려버려야 돼. 끝내야 돼요. 이거 다 퇴진시켜 버려야 돼. 다 퇴진시켜 버리고 그리고 용산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돼. 네. 그리고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에 당이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완전한 협력 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공천에 있어서 완전한 자율권과 그리고 과학적인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네. 경상남북도 TK, PK 지역은 제가 보기에 현역 의원은 거의 대부분 갈라야 돼. 네. 이게 갈라치워야 되는 게 아니라 쫓아내야 돼. 왜 그런가 하니까 지난 3년여 동안 싸우지 않았어. 대부분 싸우지 않았어. 네. 대부분 싸우지 않고 지금 뭐 하는 거 하면 대부분 싸우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지금 공천 받으려고 가장 열심으로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 지난주일에 하태경 의원이 부산 해운대 출신인데 그 삼선 의원인데 서울 나오겠다 하는 거 이건 상상력을 깨는 상상력을 확대하는 이거 나는 용단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TK, PK 지역은
새롭고 유능한 사람인 동시에 싸우는 사람으로 채워야 되고 지금 있는 사람 거의 대부분 날려보내버려. 대부분 물갈이 해야 돼. 그 다음에 수도권에는 정말 참신한 사람을 공천할 수 있도록 그 공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제 국민 여론은요, 지금 TK, PK에서 그런 여론이 압도적이래. 그걸 느낀대요. 그러니까 하태경도 이제 거기서 여론에 의해서 쫓겨날 것 같으니까 이제 수도권 서울로 간다고 그러는데 진짜 진정한 용기라면요, 불출마 선언해야죠. 이번에 안 나가겠다, 용퇴하겠다, 후배들 위해서 물러나겠다. 그리고 싹 물러나야 됩니다. 수도권이고 나버려 그냥 다 물러나야 돼요. 지금 TK, PK 지역에서 그 선거구를 떠나 서울에 와서 경쟁이 될 만한 사람이 하태경이밖에 없어. 하태경이 경쟁이 되나요? 아니, 그 TK, PK 지역에서 그걸 떠나가 수도권에 싸움을 붙일 만한 사람은 그래요? 하태경 정도야. 김기현이 당대표라가 서울에 붙여? 거기 뭐 사무총장, 뭐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이철규, 뭐 윤재옥, 박대출, 저니까 이름을 기억하지만은 네. 그 사람들 중에 거기서 떠나가지고 안전대 이거 갖다 박을 때가 있어야지. 하기야 하태경은 좌파들한테도 인기가 있으니까 좌파들한테 배신 행위를 좀 많이 해가지고 우파에. 그러니까 좌파한테 표는 표 받겠습니까? 하태경 이름은 그래도 부산 사람들이 느끼기에 예. 깡단 있게 싸운 사람이니까 깡단 예. 있게 좌파라고 하지만 좌파에서는 완전히 돌아선 사람이죠. 예, 돌아섰는데 자, 그러니까 예. 그 뭐 이 대표 말대로 하태경도 부적격이면 뭐 공천 떼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예. 문제는 TK, PK 지역이 그 꼴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전혀 싸우지 않는단 말이야. 네, 쌍물갈이 해야 됩니다. 싸움꾼을 공천을 하라 이거야. 싸움꾼을.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그게 스캔들 투성인 녀석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공천 자체가 잘못된 거야. 예. 김형호 공천이 말이야. 김형호. 곳곳에 돈 냄새가 풀풀 나고 이거 완전히 거의 대부분 제거해 버려야 돼. 쫓아내 버려야 돼. 네. 그러니까 이런 획기적 공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이 네. 공천에 대해서 콩나라 판나라 하는 소리가 나오면 이것도 이게 망치게 되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 집무실에 근무하던 수석비서관 행정관들이 대거 입후보한다. 근데 어제 윤 대통령이 눈치 딱 채고 그 얘기했어요. 엄정한 공천 심사 규정에 따라서 할 뿐이지 대통령실에 있었다고 해서 우선권이 있는 거 아니라고 네. 선언을 했는데 네. 선언도 잘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요. 실질적으로요.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역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책임제 아래서 대통령이고, 그리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결국 정권 심판. 정권 심판을 하면 결국 대통령의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통치에 대한 심판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첫째로 외교 안보 정책은 아주 성공적이다. 잘했고. 윤석열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네. 그런데 내치에 있어서 일련의 개혁이나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현장에 없다. 이런 느낌을 국민들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윤 대통령이 지도자로서 훌륭한 장점 중에 하나를 갖고 있다고 봐요. 네. 대범한 겁니다. 네. 대범하고 대담한 겁니다. 지도자는 대범하고 대담해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범하고 대범해죠. 대담해. 박정희 대통령이 대범해죠. 대범하고 대담해. 그런데 플러스 세심성이 있어야 돼. 세심성. 소심하면 안 됩니다. 디테일. 그러니까 세심. 소심. 간이 작아가지고 그거는- 요걸 발발 떨면서 이럴까 저럴까.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협정 막바지에 방공포로 석방하는 거, 그건 대통령을 미국이 이게 하야시키려고까지 예. 어느 단독국에 연금까지 하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미국에 대들었다고. 이건 대담성입니다. 요걸 소심쟁이 같으면 못하죠. 이러다가 미국 사람들한테 밑보이고 이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박정희 대통령도 그런 면이 아, 이거 있고. 뭐 혁명을 일으킨 분이니까. 그 대신에 대단하고. 세심한 거.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세심성을 놓쳐서 3.15 부정선거 결과를 뒤집어 쓴 게거든. 그러니까 연세도 만한 탓도 있지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대범하다. 그러니까 한미일 복원했다. 이게. 중국 강도 꼼짝 못한다기보다도 우리를 얕잡아 보지 않게 했다. 이거는 대담성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게. 그런데 내치 인사에 있어서
대담하게만 해버리면 안 된다고. 여기는 좀 세심해야. 디테일.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그 디테일하되 대담하되 디테일. 네. 그러니까 1년 반 동안의 인사에 대해서 비판자들은 이게 MB 시대의 재현이냐. 네, 그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 이번에 김행 또 여성가족부 결국 장관 후보자도 그 MB. MB. 네. 그다음에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미 임명돼서 유인촌. 유인촌도 MB 시대 사람. 그래서 그 뒤에서 방통위원장도 대통령을 MB. 이렇게 우리에 가둔 이런 측근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소리까지 있는데 이게 넓혀야 돼. 확 넓혀야 돼. 넓히고 유능한 인사를 찾는데 대통령이 직접 현미경처럼 들고 다니면서 이건 정말 세심성이 필요한 것이. 네. 이래 찾아가지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인사를 앞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 일련의 그 개혁 작업에 대해서도 이게 야당에 가려가지고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국회의 소수파를 가지고는 이게 돌파하기 어려우니까 민심을 등에 업는 겁니다. 네. 민심을 등에 업는 거는 국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국민 속에 들어가는 형식은 기자회견입니다. 네. 기자회견입니다. 여러 번 주장하셨잖아요, 우리 박. 아이고, 내가 이봉규 TV에서 임기 초부터 임기 초부터 주장하신 내용. 임기 초부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닮아 노변 담화. 네. 노변 담화와 기자회견을 수시로 해라.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이유가 집무실을 청와대는 구중궁궐이니까 대통령이 거기 박해가 국민과 격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용산에 와가지고 2층에 대통령 집무실, 1층에 기자실 수시로 소통하겠다. 저 박수 쳤어요. 네. 왜 쳤는가 하니까 박근혜 그 앞에 대통령도 뭐 비슷했지만 특히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9년 동안은 이것만 봐왔거든. 요거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수석비서관 회의나 이 국무회에서 요것만 봤거든. 요거 읽는 것만 봤단 말이야. 이 기자회견 하나 제때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대통령 자리를 차지했다. 대한민국에 그렇게 인물이 없었나? 속으로 말이죠. 속으로 한탄했는데 윤 대통령이 뭐 그렇죠. 용산으로 집무실 옮기겠다는 이유가 그거라 그럴 때 내가 눈을 크게 떴어. 야 이제 일이 제대로 되는구나. 정말입니다. 근데 실천을 이거 우리가 이봉규 TV를 비롯해가지고 윤석열을 당선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세력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번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소리 외치고 후보 단일화 운동도 하고 이랬던 것이 이게 결실이 되는구나. 네. 나 참 보람을 갖는구나. 뭐 내가 그 정권 아래 총리나 장관 할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은 말이야. 종북주사파를 종식시키는데 아주 유효한 카드였고 그가 이렇게 앞으로 잘할 것 같다 했는데 약속 안 지켰지. 네. 하나도 안 지켰지. 도어 스태핑이라는 걸 개발했는데 그건 뭐 부작용이 있어서 그만뒀다 치고 그거는 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때에는 노사 문제다, 교육개혁 문제다, 예를 들면 이게 검찰 문제까지도 네. 기자실에 나와가 대통령이 얘기하는 겁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담대한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좀 세심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약간 주요한 현안은 관계 장관을 옆에 세워놔 놓고 네. 통계나 이런 걸 잘 모르면 장관한테 묻거나 장관 보고 대신 얘기하게 하고 국민에게 직접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가지고 민주당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육성으로 윤 대통령의 고민을 지금 듣지 못했어요. 들어본 일 있습니까? 그러게요. 과반수 민주당에 막혀가지고 이게 대법원장 인준 표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장관 인사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법안 노란봉투법을 비롯해서 여러 법률이 어떻게 되고 있다 하는 거 정말 이런 현상입니다. 이거 국민에게 호소를 해야지. 그리고 국민의 민심을 등에 업어야지, 등에. 네. 그 이걸 1년 반 동안 해왔다고 그러면 이번 이 강서구청장 선거에 저는 국민의힘당이 압승은 몰라도 그게 뭐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표가 세니까
이겼으라고 나는 생각해요. 네. 그 공천이 적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대통령이 이런 노력을 했다 그러면 이겼으라고 보면. 네. 이제 그러면은 그 조기 선대위 조기 선대위로 가는 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선대위원장이 지금서부터 맡아서 아니죠. 김기현 대표고 윤재욱 원내대표는 뭐 그냥 당 살림이나 하고 이제 선거 이제 총선 전략이라든지 이제 공천이라든지 이거 선대위원장을 빨리 띄워라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선대위를 조기 구성하든지 비상대책위를 네. 구성하든지 조기 전당대회를 구성하든지 간에 네. 내년 5개월 남은 국회의원 선거를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며 공약 사항을 어떻게 해서 이행할 것이며 하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면서 네. 그것이 어떤 체제든지 간에 이게 황골탈퇴하는 체제라고 하는 황골탈퇴. 모습을 보여야 되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천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귀와 눈을 번쩍할 정도의 공천이 돼야 된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변화를 해야 된다. 네. 대담하되 세심한 것. 네. 그리고 국민 소개. 그리고 기자회견을 수시로 해서 이게 국회가 야당에 장악돼서 오는 어려움에 따른 것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라. 네. 빙빙 돌고 있다고 지금. 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이거 괜찮은지 아닌지만 평가해 주십시오. 윤 대통령이 선언을 해서 나는 공천에 개입을 안 하는데 50%는 최소한 국힘당이 물갈이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도부와 나 동시에 대통령이 나도 공천 개입 안 할 테니까 지금 현재 지도부도 공천 개입하지 말아라. 선대위원장 빨리 모시자. 합의를 하고 변호사님 공천위원장으로 딱 앉혀서 50% 물갈이 하면은 압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를 부를 이유가 첫째로 없고 불러도 네.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체력이 허용치 않아요. 내가 조언은 할 수 있겠지. 조언. 아니 체력이 왜 감당치 않지? 아니 무슨 조언은 뭐 할 수 엿기 드시는 것도 아닌데 지금. 근데 20, 30대가 볼 때 나는 여전히 그 노털이거든. 에이. 노털이고 내가 아니 김종인 위원장보다는 저기 연세가 비슷하잖아요. 김종인 위원장하고 나하고는 학년이 같아. 같으잖아요. 아니 얼마 전까지 뭐 비대위원장하고 무슨 난리치고 이랬는데요. 여당 야당 다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그거는 비대위원장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거기야말로 사쿠라고 능력 아니, 없는 사람. 특기가 비대위원장 아니에요. 여야를. 특기가. 지금 나는 말이지. 여기 태극기가 달고 있잖아요. 예. 80 넘었잖아요. 예. 그럼 20, 30대가 볼 때 기억하는 사람은 광화문. 아니 기억은 못하더라도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은 뭐 이제 만나봐서 기억합니까? 광화문 광장에 다 업적으로 기억하는 거죠.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 부대가 모이는 그 수십만 인파 앞에서 그 있을 때마다 연설하고 하니까 예.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오갈 때문에 할아버지로 취급받으니까 내가 또 비상대책위원장 자격이 없지.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제일 적임자라고 판단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자, 오늘 예. 이 대표가 그 나를 격려하는 하기 아니, 위해서 진짜 진심으로 아니 근데 그 말씀드립니다. 말은 감사하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내 건강 증진에는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웃을 수 있으니까. 야. 근데 오늘 이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놓고 예. 국민의힘당이나 대통령이 저 얘기를 들으면 이게 상당히 낙담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닙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이게 전화위복. 이번에 전화위복 기회를 주는 면역 주사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면역 주사. 예. 그러니까 이게 없었더라면 이 상태대로 갔을 거 아니냐. 그럼 폭망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폭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딱 6개월 전에 네.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느님이 보호사.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에는 너희들 정신을 새롭게 해서 기회를 만들어라. 내가 기회를 주마. 네. 이런 신호를 보냈으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네. 박찬정 변호사님이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